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남편을 두었던 40대입니다. 남편과는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죠. 반면에 저는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죠. 제가 남편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 남편은 평생을 나를 동경하고 존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낼 것만 같았던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역 수지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려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못마땅해 하셨죠. 승배가 너 정말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천문이만 되면 쟤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굳이 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아유, 주란아,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뭐 어릴 적부터 봐서 계속 정이 들어 그럴 순 있지만 너희는 결이 좀 다르지 않니? 연애하는 거야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에 만날 순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 비슷하게라도 하냐?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 아니니? 엄마, 급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릴 적부터 나 지켜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구보다 주란이가 나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 주란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의사가 되어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줘. 아유, 주란아, 내가 좀 말려봐라.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러는 거야. 괜히 내가 반대하니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 결혼하면 매번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승백이 나중에 기혼도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다 대줄 수나 있어? 지금도 승백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다들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거 다 채워 넣을 수 있겠니? 나랑 사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오래 알고 지낸 너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다.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은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선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직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리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랑 미용사랑 급이 그게 같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다. 나는 네 결혼 찬성 못하고 결혼하는 비용도 재주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결혼식에도 안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결혼해봤자 그 행복 오래 갈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포부인데 너희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니? 시모는 끝까지 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저의 마음이 정말 굳건했죠. 남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시댁의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모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모는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도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곤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너무 소홀한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을 당시에는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고 그 시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바빠 얼굴을 보기도 힘드니 매번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얘,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하고 사냐? 아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니? 청소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꼴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퍽이나 집에 있고 싶겠다. 아휴, 좀 정리라도 좀 해라. 정말 돼지요리도 아니고. 남자는 자고로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이 꼴로 해놓으니 애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인 2사람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집에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도 다들 바쁜데도 깔끔히 산다는데 어머님만 왜 자꾸 오셔서 지저분하다고 말하세요? 저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예,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 말을 듣는 거냐?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깨끗하면 깨끗한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거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저 나이 보면 통기운이 없더라. 너 승백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어머님은 제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많이 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번 밥 먹는데 이렇게 해 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핑핑 싸돌아다니니. 에휴, 이런 게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 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내가 밥을 잘 안 해먹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살도 쭉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도 남편한테 살 빠졌다고 말 안 해요. 살이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살쪄서 다들 살기 좋나 보다 하죠. 어머님만 남편 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나 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 저죠. 남편은 살찌고 저는 5kg나 빠졌어요. 예, 여자는 날씬해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야. 너는 살 빠지니 좋은 거 아니니? 남자는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야 요거 안 먹지. 너는 그것도 모르니? 승백이가 너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 안 빠지려고 챙겨 먹는가 보구나. 아이고, 마음도 깊지. 아무튼 남편이 마음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니 승백이가 어죽 답답하면 집에도 안 올까.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든 잘못된 건 제 탓이고 잘하는 건 남편 덕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모가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빠서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적었던 것뿐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시모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왔었죠. 외로워하던 저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사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이들은 안 되겠어.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면서 화내시고 아이는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도우미 몇 시간만이라도 쓰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엄마는 혼자 나나 꾹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해도 우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내가 몸이 편하니까 우울하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는 아기 엄마면서 그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는 너랑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랑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 참, 내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애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본 적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은 매번 집에 와서 집도 더럽다고 계속 말만 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 앞에서 아기 없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거기다가 애는 안 봐주시고 당신 먹을 음식만 잔뜩 하시고 가시잖아. 그렇게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이곳저곳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우미 좀 불러줘. 부르고 싶으면 내가 번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내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리고 아이 잘 때 너도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 아이가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난리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밖에 나가서 뭐하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더라도 방에 들어가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커녕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않았죠. 오로지 피부과 개원을 위해서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면서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마저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 집 드나들 듯 우리 집을 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는 봐주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두고 뒷정리도 하시지 않은 채 가셨습니다. 아이고, 넌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니, 엄마가 되면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구만. 아이고, 다른 엄마들 보면 알아서 척척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넌 아이 잘 때 뭐 하고 있는 거니? 같이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아이 잘 때는 내가 정신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승비기가 집에 오고 싶기야 하겠어? 일할 때도 그러더니만 집에만 있어도 이러는 거면 아이고, 내가 내 남편이었어도 오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그러시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보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울 때 어머님이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면 제가 집안일 그 틈에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을 아예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내 애를 보니? 무슨 내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니? 늙은 시목 부려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 내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지왕 깔끔하게 잘하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아이 보시기 힘드시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세요. 너 참 말을 웃기게 한다. 내가 요리하는데 무슨 주방을 뒤엎는다니?
간단하게 반찬 몇 개 만들고만 가는데 아주 그냥 주방을 난리통 만드는 것처럼 말하네.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니? 너도 어차피 밥 먹으려면 주방 쓸 거잖아. 그거 하면서 치우면 되는 거지. 넌 내가 길러놓고선 핑계가 아주 좋다. 시모에게 아이를 봐주거나 혹은 주방 뒷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대셨죠.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다행히 너무 착하게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이 도움을 받으면서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돈으로 조금씩 벌면서 도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실장에게 맡겨두었던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못된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 돌도 지났으니 나도 일 시작하려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시간 동안 나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어린이집도 적응 잘 됐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도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뭔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집에서 아이나 볼 것이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 절대 안 돼. 아이 낳아두고 일 시작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는 갈 일하는 거지. 무슨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보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네가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아, 당신 생활비로 얼마나 주는 줄 알고 있는 거 맞아? 당신 고작 100만 원만 주고 있어. 금마저도 개연해야 한다고 나한테 안 준 달도 많이 있었고 그걸로 공과금이며 아이 용품이며 이것저것 사다 보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랑도 말 다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결혼 전에도 계속 일하는 거 찬성한다고 한 거 당신이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일할 거면 생활비는 없어. 지금까지 주는 생활비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해. 엄마가 돼가지고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한다는 게 당신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 욕할 거야. 당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시모는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고 오로지 저만 아이를 봐야 했던 상황에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니?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우리 아들 어린이집 안 보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다 키웠다고. 내가 뭔데 우리 귀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된 게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는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이를 보내는 건 방임하는 거란 거 알고 있니? 내가 이 초등학교까지는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같이 놀러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돌까지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니? 그리고 남자는 몰래 바깥일 하는 거지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너한테 돈 가져다 주잖니? 생활비도 받아다 쓰면서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낳았다고 단줄하니? 내가 더 당장 이혼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봐서 참는 거야. 내 자리 지키려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제 자리요? 제 자리가 뭔데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고작 100만 원인데 그거 안 준다고 하는 남편이다. 제 자리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머님이나 똑같네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라고요. 시무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드는 날 때마다 스타일 연구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영향 때문인지 제 손님들도 금방 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예약 손님만 받고서도 남편이 주던 생활비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집을 얻어 나가버렸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 역시 바쁘게 지내면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생활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피부과를 개원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신 올해는 나 피부과 개원하려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는 내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근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있더라고. 혹시 당신 받아줄 수 있으면 좀 알아봐. 내일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한테 말해줘.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 나간 이유도 그동안 돈 모아서 병원 개원하겠다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 지금까지 번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대출을 받고 거기다 모자라서 나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잘난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잖아. 당신이 매번 나한테 말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었어? 미용실 일로 꼴랑 얼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꼴랑 버는 돈으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미용실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안 줬던 거지. 당신이 잘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당신 미용실 꽤 유명하더라. 이런 거 은행이 말하면 참고해주니까 내일 한번 가서 물어봐. 솔직히 나도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이제 배울 대로 배운 거 갖고 나와서 개원하면 전부 다 더 벌 수 있어. 그때 되면 당신한테 생활비도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대출 좀 알아봐. 그동안 번 돈은 어디다 쓰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그 돈 당신 혼자 다 썼어.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필요하거든. 당신한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말해봐.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어쩐지 제가 당연히 대출을 받아 개원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개원 비용을 보태줄 생각이 없었죠. 한동안 집에 꼬박 들어오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 했던 남편은 제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못을 박자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남편은 피부과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남편은 개원 파티를 열 거라며 그래도 원장 아내로서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원 파티 일에 맞춰 쑥개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시모와 남편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너는 여전하다. 역시 급이 다르니까 떡을 해도 쑥개떡이나 하고 앉아있지. 쑥개떡이 뭐냐 급 떨어지게. 아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들인지는 아니? 그거 알면 그런 거 준비나 했겠어? 그거 누가 먹겠냐? 도로 가지고 가라. 너 때문에 파티 급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비웃을 거다. 그냥 넌 집에 나가. 아유, 엄마 애가 이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급을 올려놓으면 뭐해? 얘가 그대로인데. 내가 이래서 집을 안 가지. 지 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제자리인데 내가 개원할 때 부르고 싶었겠어? 야, 내가 너 오늘 직원들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른 건데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꺼져라. 쑥개떡이고 뭐고 같이 좀 꺼져. 아, 웃기네. 생활비 보태지도 않았는데 내가 쑥개떡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온 걸 다행이라 생각하지?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참 생각은 잘했어.
당신이야말로 여전하네. 난 걱정했잖아. 반성한 줄 알고. 내가 중간에 당신이 반성했으면 아마 난 용서했을 거야.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근데 당신은 여전해. 참 다행이야. 당신이나 당시 너마나 꾸준해서 참 다행이라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안 되겠다. 그치?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너 미쳤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리니? 이게 떡 같은 거 들고 사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오는데 창피하게 있던 떡 가지고 있지 말고 집으로 꺼지라고. 제가 말을 하자 시모는 헛소리를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때 원장실에서 팩스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팩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여기 건물주가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아, 당신 그래서 지금까지 개운에 못 보태준다고 한 거였구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당신 그 불리고 있었구나?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당신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신 재계약 못 할 거야. 다음 계약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이혼도 하자. 당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상간녀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상간녀 돈 들어간 거고. 그래도 걘 부자가 아닌가 봐. 그래도 당신급 생각하면 부잣집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계약했더라? 참나, 병원도 2년 계약하나?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알았어.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소장 이제 갈 거야. 앞으로 이자료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병원까지 정리하려면 당신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겠다. 그치?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상간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건물이면 내 건물이기도 한 건지? 부부 일심동체 몰라? 당신 무슨 세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지? 제정신이야?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꺼지라고 해서 그래.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야. 왜 그래? 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말하는 거 같니? 지금까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들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꿋꿋하게 참았던 보람이 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당신 돈도 한 푼 없어서 2년 계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전 건물주도 다 상황 말했다고 했다며 계약 연장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뭔 정신으로 그냥 계약했대? 웃기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한진 모르겠지만 난 연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말하고. 아, 그리고 쑥개떡은 선물. 벙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쑥개떡을 던져두고 저는 당당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이곳저곳 부탁하면서 아이를 맡겼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한 끝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계약했어요. 바로 그 건물이 남편이 계약을 했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매로 나오게 되었고 저는 바로 그 건물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의 눈치는 보지 않았는지 남편의 전 직장이었던 병원 직원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직장 근처를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랐습니다. 절주하게 준비를 한 끝에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역시 한 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뒤늦게 반성한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여자랑도 나 정리 다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병원도 이사 가면 소문도 안 좋아지고 평판도 나빠져.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안 되면
병원 계약 연장이라도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남남이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협박으로 될 수 있는 거 모르는가 보네. 참 웃기지?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아니 우리 아이한테라도 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했어. 근데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버린 사람인데 내가 또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뭘 믿고 그래야 하는 거지? 뻔뻔함도 유분수지. 그렇게 급 높은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의사라는 이름에 내 눈을 가려버렸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났지? 엄마 안 보겠다고 하면 평생 안 봐도 좋아. 그러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엄마도 꼴 보기 싫지만 너는 더 꼴 보기 싫어. 지금 당장 면상 봐도 토할 지경인데 아직도 이해 못했니? 이렇게 내가 싫다고 이 정도로 싫다고 하잖아.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은 게 너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협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결국 병원 기원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시골에 자그맣게 피부과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손님이 없어 매달 대출금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매달 돈이 모자라다며 연락이 오는 남편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청구도 진행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용실이 더욱 잘 되어서 3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당당해지세요.